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최상위권 대학의 자유전공 학부 그리고 경영학과에 합격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흔히들 자유전공 학부라고 하면은 이것저것 다재다능한 학생들 많이 지원 혹은 합격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유해 합격 사례를 토대로 자유전공 학부의 지원 그리고 합격하기 위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부터 자유전공 학부를 지망해왔던 학생들부터 자유전공 학부에 관심만 갖고 있었을 뿐 제대로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경영학과 지망 학생까지 모두 참고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이니까 자유전공 학부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라면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유전공학부의 설립 배경부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전공학부라 하면은 흔히들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대학교 진학 이후에 세부적인 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전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학과의 이름 자체가 자유 플러스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자유전공학부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살펴보면은 막연하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활동을 해온 학생들보다는 메인 전공과 서브 전공을 중심으로 정확한 목적성을 언급한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학교의 네임밸류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으나 핵심은 자유전공학부의 정체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런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배움의 과정을 완벽히 소화해낼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전에 2021학년도 자유전공학과 그리고 자유전공학부 모집인원 콘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유전공학부는 대학이 원해서 설립한 전공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융복학 교육이 강조되면서 자유전공학부와 비슷하게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많아졌기는 하지만, 대부분 대학의 자유전공학부는 사법고시가 로스쿨 전환의 후폭풍으로 생겨난 전공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전공의 이름은 분명히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과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기존까지의 법학과 모집 정원을 축소하기 싫은, 등록금 수익을 포기하기 싫은 대학의 노력으로 인해서 설립된 전공이 바로 이 자유전공학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몇 년 전까지는 자유전공학부 합격자들의 절반 이상 정도가 법학과, 행정학을 메인으로 잡고 학부 졸업 이후에 로스쿨 진학 계획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커리큘럼이 어떻든 공식적으로는 법학과의 후속으로 개설된 전공과도 마찬가지이니까 입학은 자유전공학부로 하지만 법학과, 행정학을 중심으로 공부해서 해당 대학교의 공인시험 합격 실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대표적인 자유전공학부의 합격 메커니즘이었다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인문계열 모집 단위로 자유전공학부를 구분해두고 문과 학생들만을 중심적으로 선발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융복학 교육의 대두 등으로 인해서 이 자유전공학부의 합격 정체성도 굉장히 많이 바뀐 상황입니다. 특히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법학과 행정학 기반의 순수 인문 중심 학생보다는 환경 플러스 경영 혹은 경영 플러스 빅데이터 등 2개 이상의 분야를 융합한 진로 목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선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학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자유전공학부의 설립 목적 자체가 1학년 때 다양하게 전공을 탐색하고 2학년 때 특정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혹은 아예 4년 내내 본인의 계획대로 전공을 설계할 수 있는 전공인 만큼 하나의 전공 커리큘럼만으로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런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했다는 점을 정확히 어필하고 있는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유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해 경우에는 맨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최종 합격 대학 중 하나의 대학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유해 지원 정보입니다. 일반 고등학교 문과 출신 학생이고 정교과 내신 평균은 1등급 초반입니다. 1.0등급에서 1.4등급 사이이고요. 정교과 내신 추이는 학년별 최고 내신 빼기 최저 내신 격차가 0.2등급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고득점 내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과 정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동아리 및 경영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교내 수학 경시대회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고 교내 사회과학 탐구 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유의 지원 정보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유는 문과 학생 치고는 굉장히 특이점을 갖고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과학고등학교를 지망했을 정도로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던 학생이었지만 과학을 극도로 싫어하는 바람에 막상 이공계열로 진학하기는 꺼려져서 문과를 선택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유의 1학년 생활기록부는 수학 경시대회 수상, 컴퓨터 동아리 임원 등 이게 정말 문과 학생의 생활기록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이과틱한 느낌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U가 갖고 있었던 두 번째 특이점은 바로 전공 선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문과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경제학에 대해서 자그마한 관심이라도 갖기 마련인데 이 U는 경제학 자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실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이론 중심의 경제학보다는 차라리 다양한 기업 사례를 공부하는 경영학이 훨씬 더 재밌어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경영학의 여러 갈래들 중에서도 U가 강점을 갖고 있는 수학과 접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야인 마케팅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U의 상황을 요약을 해보자면 수학은 좋아하는 반면에 과학은 싫어해서 문과를 선택했는데, 그렇다고 수학이 메인인 경제학은 현실과 동떨어져 보여서 싫고, 그나마 수학과 관련 있는 전공은 경영학밖에 없는데 하필 경영학 중에서도 수학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마케팅은 또 싫고의 상황이었습니다. 역량과 고집 모두 갖고 있는 전형적인 최상위권 학생의 모습이 바로 이 U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솔루션을 진행했을 때 석 소장이 U에게 물어봤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왜 마케팅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건이었습니다. 경영학과 수학을 연관짓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필수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마케팅에 대한 U의 지론을 요약을 해보자면 상품과 서비스가 양질이면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 마케팅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속임수 같아요 였습니다. 마케팅과 홍보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상품과 서비스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옳은 방향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U의 1학년 교과 세특에는 이러한 U의 경험과 지론이 아주 잘 표현된 문구가 들어가 있기도 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판매의 가장 큰 축으로 여겨지는 마케팅을 대놓고 디스했던 것이 경영학과 지원자로서는 꽤 큰 타격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아무튼 이 기초 상담을 마친 이후에 석 소장과 디렉터 팀이 정한 가장 큰 목표는 U의 생각을 뜯어 고치자였습니다. 마케팅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어떠한 경험과 논리를 거쳐서 형성된 것인지는 이해는 되었지만, U가 접한 정보와 U가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편향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기에 충분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마케팅의 중요성을 확실히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U에게 추천했던 활동이 바로 디지털 마케팅 프로젝트와 사회적 기업 탐구 프로젝트였는데, 지금부터는 U의 합격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마케팅에 대한 U의 부정적인 시선이 어떠한 식으로 전환이 되었는지를, 그리고 경영학과가 아니라 자유전공학부 지원의 당위성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부분은 U의 합격 자기소개서 문항의 일부분입니다. 합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최종 버전 이전에 자기소개서를 공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 축제를 위해서 반 친구들과 SNS 광고로 접한 제품을 공동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광고 영상 속에서는 장점뿐인 제품이었지만 막상 제품을 받아보니까 수많은 단점들이 보였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상품만 불량인 것은 아닐까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제품 후기들을 모니터링 해보았는데, 구매자들은 후기를 통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업체 측에서는 이런 후기들을 실시간으로 지우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 당시의 경험은 올바른 마케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확실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신규 소비자들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소비자들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안정성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1학년 때의 실수를 보완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케팅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마케팅에 대한 유만의 관점을 아주 세부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영학과 지원자들은 경영학에 대한 이상적인 포부와 모범적인 CEO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전개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관련된 활동의 깊이가 더해지지 않으면 그냥 그저 그런 자기소개서로 여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U의 경우에는 흔한 경영학과 지원 자기소개서와는 달리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시작을 해서 마케팅에 대한 확실한 자신만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자기소개서의 공통점은 규모가 어떻든 지원 동기 혹은 전공에 대한 지원자 본인의 확실한 관점 제시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해당 부분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경영학과가 아니라 자유전공학부 지원의 당위성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마케팅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제가 경영학과가 아니라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한 이유는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마케팅 업무의 자동화 방법을 연구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1학년 컴퓨터 동아리 시절 공부했던 파이썬 언어를 토대로 마케팅 자동화 툴을 커스터마이징 해보았던 경험은 마케팅 자동화의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인 동시에,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가 프로그래밍에 좀 더 익숙해져야 한다는 확실한 의지를 갖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마케팅 자동화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XXX 프로젝트 중 접했던 여러 사회
사회적 기업들처럼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를 갖고도 시장에 노출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래머이자 마케터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여기 발췌한 부분에는 일부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전체 문항의 내용을 보면은 자유전공학부 지원의 당위성은 물론 유 스스로가 마케팅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 큰 목표를 갖게 되었다는 이 성찰적인 관점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 자동화 툴을 직접 커스터마이징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는 자신만의 목표에 대한 실마리를, 그리고 사회적 기업들을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는 마케팅 방식의 효율화가 시장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깨달았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영학과 지원자라면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마케팅이지만 이 마케팅에 대한 차별화된 목표와 프로그래밍에 기반을 둔 컴퓨터 공학에 대한 관심을 적절히 어필한 것이 바로 이 유의 자유전공 학부 합격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합격 사례 대상자인 유의 사례를 요약을 해보자면, 이 유의 경우에는 다양한 자유전공 학부 합격자들 중에서도 경영학을 메인으로 그리고 컴퓨터 공학을 서브로 삼아서 합격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목표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폭넓게 활동을 추진해온 학생이라기보다는 특정 분야의 목표를 위해서 2가지 이상의 전공을 공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유전공 학부에 지원한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가 문과학생 치고는 꽤나 이과학생스러운 비교과와 생활기록부를 가졌기 때문에 성립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아직 세부적인 전공을 정하지 못했기에 대학에 와서 전공을 정하겠다는 대부분의 자유전공 학부 지원자들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유전공 학부 합격자의 정체성은 크게 2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전공 학부의 이름 그대로 이미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지만 보다 넓은 진로 탐색 기회를 위해서 자유전공 학부에 지원한 학생이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하나의 전공만 공부해서는 부족한 학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은 대부분의 학생은 이 첫 번째 관점으로 지원을 하지만 실제로 합격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하나의 전공만 공부해서는 부족한 학생인 이 두 번째 관점인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자유전공 학부와 경영학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 유의 사례가 꼭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합격 사례 분석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